일벌 몇 개 한번 하지. 에어컨 나와. 촬영 중이야. 조용히 해. 어제 보는 사람 자. 그러면 백석 시인의 모닥불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 뒤에 나온 우리 안도현 시인의 여기는 없는데요. 이게 그거는 있어요. 학술활동 뒤에 넘겨봐라. 학술활동. 자, 안도현 시인의 모닥불 우리 멋있는 거. 민호가 한번 읽어볼래? 민호. 많이. 모닥불을 피워오른다. 어두운 청과 시민 중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상한 여공들 가슴속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부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에서 모여있는 곳에서 모닥불을 피워오른다. 얼음장이 강물 위에 눕는 섣달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트기 10분 전에 쌀밥에 더운 국 말아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배부른 그들 잠들어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언 땅바닥이 신선한 충격을 주는 푹푹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동굴은 향나무 같다. 네. 잘 읽었고. 자, 안도현 시인의 모닥불은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집니다. 역시 모닥불이라는 시에 담긴 정서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자, 공통점, 차이점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서술형의 50개 이상 나올 거예요. 아까 테스트 할 때 봤었는데 일단 이 안도현 시인이 살았던 시기는 언제일까? 시대는 관심이 없지?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네, 일제강점기보다는 그 1970년대 상업화 시대.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닥불은 지금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 두 개의 구조, 의미상. 구조가 두 개지. 네.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끊어볼 사람. 저요. 정답. 정답. 공간이랑 시각. 아우, 공간이랑 시간. 그럼 공간 어디서 끊어지니? 1, 2, 3, 4, 5, 모닥불은 50. 모닥불은 시간. 피어오른다. 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그리고 쭉 어디서 모여있는 곳에서. 그쵸? 그 아래 모닥불은 피어오른다까지 끊어져도 되고, 공간이네. 그죠? 공간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 에서 있지? 에서 동그라미, 에서, 자,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의 반복이죠? 그런데 행의 끝에 왔잖아, 에서가. 그렇지, 가군이지. 가군. 아까 도 같은 경우는 가군은 아니야. 그죠? 네. 에서. 이번에 에서는 가군이야. 부사격 조사이고, 자,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처소 부사격 조사란 말이지. 에서가. 자, 모닥불이 피어오르는데, 두 발씩이야. 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밑줄 피어오르는데,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이 어디냐? 어두운 청과 시장 귀퉁이, 지하로 공사장,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 첫 차를 기다리는 면상수, 가난한 양말이 구멍난 아이,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 거기 밑줄치고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 이건 좀 상징성이 있네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 밑줄, 이것도 상징성이 모여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자, 그래서 공간
아까 우리 모닥불의 이미지를 통한 두 가지 의미 했었죠. 촉각에 의해서 보다 따뜻한 위로 공간이었지 촉각으로. 자, 그 다음 시각으로는 밝음. 이건 희망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겠다라는 의지 표현도 가능하다. 자, 이 두 가지의 의미, 함축적인 의미를 이 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이 공간의 특징,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살짝 쓸모없는 하찮다. 하찮다. 이건 하찮다라고 하면 안 돼요. 볼 것 없다. 그것도 아니고. 아니요. 낮다. 작것에 집착하면 안 돼. 약하다. 가난한 건 맞지 않아? 가난. 맞아요. 가난. 가난. 잘 찍었어. 또 약자. 별 볼 일 없다. 여자. 아이. 여자. 아이가 진짜. 여자랑 아이. 아이의 포인트를. 우리 공룡이가 여공들 모시고. 너는 잡혀가라. 그러면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잘 하시면 안 돼요. 시에 여기서는 이야. 자, 이 공간적인 특징이 보면은 어둡고 추운 곳이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그리고 도시의 중심가는 아니잖아. 변두리야. 가난하고 어둡고 춥고. 그럼 이런 곳에는 누가 살아? 가난이. 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 그치?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살 거 아니야. 약자들 소외되는 거지. 그쵸? 약한 사람들이 본다고. 여자가 약해. 와우. 아니 물리적으로 여자가 약하지. 아니요, 저는 여자 지상주의자라서 여자는 무조건. 아니 그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여자는 약자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지. 그니까. 아이와 노인과 왜 처음 보다니요? 힘으로 약하잖아 일단은. 초등학교 가면 여자애들이 남자들 패고 있다니까요. 순이들. 초등학교 이후부터. 초등학교 이후. 좀 여공이 초딩은 아니지. 왜 동의하는데? 아니야. 자. 여공이 뭐야? 그 노동자, 여자 노동하는 여자도 자, 있잖아. 일하는 거. 그 성별에 집착하면 안 되고 어떤 단어 하나에 집착하면 안 되고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게 이 공간이 말이야 가난하고 춥고 어두우니까 당연히 약자들이 살 수밖에 없어. 소외된 계층들. 그쵸? 소외된 계층들이 있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죠. 자기 혼자 쬐겠다고 모닥불을 피진 않겠지. 모여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떤 느낌이 안 드니?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북적. 약한 사람들끼리 합쳐야 돼. 집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묶은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가난하고 춥고 어두운 공간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사는데 모여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모여 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있잖아. 절 합일의 이미지를 이제 탁. 보이면 운정이 피잖아요. 운정이 모닥불로 피어올라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되죠. 우리가 밝고 따뜻하고 중앙에 사는 사람들보다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기 때 95%였어요. 맞습니다. 맞죠? 70년대인데 이때 국민소득이 GDP, GNP가 얼만데 맞잖아요. $1,500 정도. 따라서
모여있는 곳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게 민중이라고 하잖아. 민중. 예. 민중. 민중. 지금 우리가 뭐 2만 불, 3만 불 이상 지금 GN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거죠. 70년대는 산업화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지. 와우. 보지 못했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자, 그 다음에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시간에서 자, 이 시간의 특징은 쌀밥에 더운 국 말아먹기 전에 무장 독립군들 출정과 부르기 전 여기 밑줄 쳐봐. 압록강 건너기 전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 밑줄 치고 여기 밑줄. 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밑줄 별표하나.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끊어주고, 그죠? 그랬어.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공통점이 몇 개 있네요. 시작하기 직전. 시작하기 직전 어떤 거사를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직전 또 가장 추운 때라네요. 아니야.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부분은 뭘까요?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잖아. 그치? 책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론이고 지식이죠. 쓸모없는 지식을 넘어. 그럼 지식을 넘어서 뭘 해야 돼요? 배웠으면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죠. 실천. 그쵸? 실천에 나아가려는 때죠. 그쵸? 쓸모없는 지식을 넘어서 많이 배웠잖아. 그럼 이제 실천하라는 얘기지. 실천에 나아가려는 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는 거죠. 와우.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조로 가면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관형절이죠. 관형절이 열거되어 있어.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충격을 주고 신선한 충격, 입김, 그리고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킨다. 밑줄 쫙 펴. 죽음을 삶으로 돌이킨다? 엄청난 얘기네. 뭐지? 죽음을 삶으로 돌이킨대. 소생의 이미지. 아니. 이거는 희망의 이미지가 거의 극대화된 거죠. 그치? 아까 모닥불이 어둠을 쫓는 이미지, 밝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 밝음, 희망이 거의 극대화된 거야. 죽음도 삶. 그래서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네. 삶을 밑줄적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지. 모닥불의 속성에 대해서.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자, 여기까지 이 모든 관형절들이 뭘 꾸며? 모닥불을 꾸미는 거죠. 모닥불 피어오른다. 한 그루, 그리고 마지막 킹을 한 그루 향나무 같다. 모닥불 이꼴 향나무 비유했죠. 그러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언가를 시작할 시작하기 직전 또 책이 쌓인 다음에 지식을 넘어 실천적 행동을 할 때
피어오른다는 거지. 그때 피어오른다는 거야. 모닥불이. 자, 그러면서 모닥불의 그 뒤는 모닥불의 속성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야. 그치? 시인들은 천재예요. 이거 그냥 나열한 게 아니야. 지금 계속 나열했지? 그래서 모닥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남 모닥불. 모닥불의 의미 뭐지? 강남모. 향나무. 강남모. 아니 씨에 나 아니 그대로 아, 외웠어요. 인내심이 거의 바닥에 넣었네. 똑바로 해라. 발음 똑바로 해. 강남 맞지 않아요? 향나무가 왜요? 근데? 그러니까 강남 아니죠. 아니지. 아니, 의미 얘기해. 의미. 향나무를 해석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런 공간 이런 데서 이럴 때 타오르잖아. 그럼 모닥불의 의미가 뭐야? 힘들 때 타오르는 내 인생의 등불. 또 희망도 막 희망, 희망 평등 뭐그 꺼져가는 삶을 진부한 불타오르게 주제겠죠. 하는 유일한 불. 아까 모닥불의 이미지에서 밝음이 있었잖아. 어둠을 쫓아주는. 그쵸? 요 공간은 분명히 위로, 공간. 그쵸?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간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쵸? 자, 이런 때 핀다라는 건 어떤 의지를 바꾸고자 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예. 이 공간은 위로 공간 그죠? 그러면 모닥불의 그 뭐냐 그 주제에 대해서 상승적 이미지라고 해도 맞아요. 아 궁금했어요. 아니 어떤 게? 모닥불 모닥불이 그 시각적으로 살짝 위로 그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뭔가 그 주제와 연관해서 상승적 이미지다라고 하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나올까? 자, 보지.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이죠.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엿보이는 거야.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계층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자, 이럴 때 피어오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 죽음을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죠. 여기 나와 있잖아. 실천. 그죠? 또 시작.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공간적 부분과 성명. 그러니까 시간적 부분을 구조화해서, 시도 구조화할 수 있어. 그래서 내린 결론. 뭐냐면, 이거는 모닥불은 좀 더 바람직한 삶을 향한 개혁 의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의 불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모닥불이라는 시어는 그러면 진짜 시민 혁명 같은 역동적인 걸 상징하는 시어예요? 아니면 개인의 삶에 그런 변환해주는 그런 시어예요? 뭐라고? 여기서 시민혁명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지 않는 시어예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요. 소외된 계층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까지 들어있다는 거지. 그 의지까지 들어있는 거야. 자, 백석의 모닥불은 의지 드러나 있니? 없어. 없다고. 그치? 그냥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모닥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그런데 안도현의 모닥불은 분명히 바람직한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현실이 지금 이렇잖아. 현실이. 그쵸?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걸 무슨 시민혁명 이렇게까지 할 건 없고 네. 어떤 조건을 주겠죠. 조건을 주겠지.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잘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 안도현 시인이 그 민주화 시대 시인인가요? 그러면 충분히 모닥불에 그래 아니 그냥 너의 그 의견 생각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정답이지. 넌 오답이. 네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조건을 봐야 돼. 조건을 보셔야 되고 출제 의도를 보셔야 되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조건을 줍니다. 보기를 줘요. 보기와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다음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텍스트 안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럼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분명히 보기에 나오겠지. 당시 시대가 어쩌고저쩌고 산업화 시대가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스웨덴 계층들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지. 항상 그러니까 관점이 주어졌을 때 그 관점에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겠죠. 아니 근데 이 뭐야 앞에 백석은 그런 게 공통점. 안 나와 있어도 그렇죠. 그냥 일제 시대를 해석하면 되잖아요. 보기가 안 나와 있어도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산업화죠. 산업화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시험 찾아봐봐. 뭐야? 거래하는 철야 농성한 여공들. 철야 농성한. 이 당시 여공들은 근데 Y 18시간을 일했잖아. 남공들도 마찬가지고. 여자 YH 무역 사건 남녀 따질 거 없이 이 당시 노동자들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혹사당했지. 18세기 산업혁명 영국에서 그렇게 착취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나왔지. 제의를 한 달에 한 번은 쉬게 해달라. 제 69시간 노동 지금은 일주일에 끌고 박석열. 쌤 무장 독립군도 나왔었죠. 무장 독립군도 그쵸 역사성이 나와 있는 근데 부분이죠. 무장 독립군은 이 시대가 아니고 그쵸.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를 아우르는 거지.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쌤 애초에 그 백석과 모닥불도 배경을 뭐 보기에서 안 줬으면 그 시대 반영 그거 해가지고 반영론적 관점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보기가 반드시 제시되어 있고요. 보기가 반드시 제시돼.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산업화인지 일제 강점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장 독립군도 나오고 철야 농성한 여공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머리가 좋잖아 상문고 선생님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이상한 대로 주문을 계속.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써머리할게. 뭐든지 마지막에 요약하는 게 중요해요. 풍경이 한번 요약해봐. 요약이요. 깔끔하게 해봐. 아까 뭘 내가 지금 요약하라고 써주겠습니다. 이거 모닥불의 의미. 모닥불의 의미요. 안도현의 모닥불. 아니 저 바람직한 삶의로의 개혁 의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이제 살짝 이제 그 공간적으로 이제 위로와 그 공감을 해주고 이제 살짝 그 시간적으로는 이 그 바람직한 삶의로의 그 개혁 의지를 담은 한 그의 향나무 같은 그런 시각적 심상을 통해 마무리 이제 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 진짜 약한 것 같은데? 아니 맞는 말만 했잖아요 지금. 약이나 여자 무장하나요? 약이나 여자야, 이 희망의 인지로 딱 심어주고 이제 딱 이제 개혁 이렇게 의지로 구원구원하는 애가 아니야. 아니 맞잖아요. 정말. 이거 좀 깔끔하게 준홍아 한번 요약해봐. 기대된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약자들의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모닥불이야. 그러니까 그건 좀 주관이 들어갔는데 이거 조금 걷어내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볼게. 어차피 우리 그 시험 직전에 향나무는 내가 자 항구를 향나무 같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리걸식처럼 정리를 해준 거야. 상징적인, 함축적인 의미로. 향나무는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있죠? 네. 그 향을 내는 나무란 말이야. 그거 말고는 용도가 없어요. 그 나무를 만드는 거지. 아니에요. 관계라도 이게 향기가 있죠. 자, 한 그루 향나무 같다. 그러니까 이 향나무가 주변에 풍기는 향나무의 독특한 향이 있지. 그윽하게 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닥불이 그런 의미,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어떤 의지라든지 삶의 의지, 바람직한 삶의 의지, 희망, 그런 이미지를 풍긴다라는 거지. 확산시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백석의 모닥불하고 공통점, 차이점 쓸 수 있겠니? 서술형으로 나오면? 네. 공통점. 분연체. 분야가 있어. 나열 열거. 뭐죠?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 공통된 시어의 사용. 시어를 조사. 이게 주제가 비슷하지 않아요, 반은? 종결어미의 반복. 종결음이? 시어 뭐라고요? 아, 관용적인 데서 다. 시어를 조사한다는 게 무슨 시어. 시어, 조사. 특정 어미의. 또 에서. 조사의 반복. 도서예요. 그 다음에 식구의 나열. 열거. 또 공통점. 주제 모닥불을 소재로 한다. 공통 소재. 그쵸? 시의 제재가 같다라는 거. 제재.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저것도 보기 안 주면 틀리시잖아. 비탈진 아니 근데 아니죠. 독립군이랑 그렇죠. 할아버지의 슬픔, 우리 할아버지의 슬픔이 있어. 백석에서 백석. 슬픈 역사 있잖아요. 역사. 소외된 국가 존재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 그렇죠. 좋아요. 소외된 계층 혹은 약자에 대한 연민, 따뜻한 시선, 긍정적 시선, 따뜻한 시선. 차이점이 분연치다. 음성 상징어의 사용. 자, 차이점. 음성 상징어의 사용. 꼭 썼잖아요. 자, 모닥불이 백석과 안도현. 자, 차이점. 모닥불의 의미. 약자를 따스히 해주는 것과 약자들. 공통점 말고 차이점 얘기. 모닥불은 백석에게 비유. 모닥불은 안도현은 의지고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 와우. 의지가 있지.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백석은 없죠. 단지 장면을 제시한 거예요. 사용. 그럼 장면 제시 용 모닥불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그냥 묘사. 그러니까 이런 모닥불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안도현의 시는. 그런데 모닥불을 통해서 어떤 평화, 평등이라든지 화합, 합일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는 있으나 시적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진 않았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기 3번에 그 아래 모범 답안 써있니? 아니요. 모범 답안이 조금 마음에 보시면, 자, 써보세요. 이 작품에서 모닥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지금까지 했던 것 써머리에서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착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 과, 앤드, 그런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현실 개혁 의지, 진보적 의지를 뜻한다. 의지를 꼭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에서 공간이잖아. 그치? 소외된 삶을 사는 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지? 위로하는,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을 의미하면서 자, 그런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현실 개혁 의지를 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걸 바꿔야 한다는 개혁 의지까지 드러냈다라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틀리면 참 그게 없네요. 다 맞을 거야, 그치? 네. 자, 3-3 별표처럼 이게 공통점이거든. 이게 공통점이야. 응? 거기 써있나요? 써있죠? 밑줄 쳐볼게요. 모닥불 중심제재 밑줄. 그 다음에 조사 도구 반복 밑줄. 소재 열거 밑줄. 자, 도만 반복한 게 아니라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19 반복. 시흥 반복. 그 다음에 소재를 열거하고 있다. 결국은 열거와 반복이라고 압축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새기업의 헌신작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과 나그네, 북정사, 땜쟁이 같은 소외된 이들에게 동등한 관심과 시선을 준 것처럼 공사장, 쓰레기장, 여공, 양말에 구멍 난 아이 같이 자, 소외된 국가 존재들에 대한 자, 밑줄. 따뜻한 연민의 눈길 시선. 예. 자, 그래서 나올 수 있고 연관돼서 문제 있잖아요. 문제 중에서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서 백석 씨가 나온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쪽지 시험 안 했죠? 쪽지 시험 먼저 합시다. 시험이 뭔데? 10 쪽지 시험. 13. 유경아 누구랑 연락해? 아니. 저기 핸드폰 집어넣고 잠깐 보고 싶지 않은데. 아니 여자가 아니라 중현이래요. 내일 동아리 때. 내일 동아리 일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에. 쌤 여기서 이 작품이라는 게 백석거 말하는 거예요? 안도현 거나 백석. 백석이. 이거 백석이 뭐다? 기억으로 씨. 외양을 쓰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왜 뭐가 뭐? 컷. 13번 푸는 거 아니에요? 13페이지. 13페이지. 13번 풀고 있어. 아 진짜. 아니 13번 풀고 13. 쪽지 시험 마무리되면 1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방법이었죠? 안경. 갱갱갱. 저 쌤이 그 쾅 하실 때 그런 거.
아, 느슨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이크 던져. 마이크 나가. 이것은 아니, 그 수시대 샌들이 약간 그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심슨이. 나는 껴줘. 약간 쌤이 쌤이 주도적으로. 아, 저는 제일 많이. 됐니? 벌써? 어렵다. 어려워? 예. 약간 컷했다기는 벌써 하고 있어요. 나까지 나갔어. 나까지 나갔어. 주머니로 맛있다. 쩔어? 우리 한대 필요가 없고. 너 알았어? 너 앞에 봐. 같이 해볼까? 쪽지 다 했어요? 시다. 자, 시인의 고향인 경안도. 평안도. 평양 아니었어. 방언을 사용해서 사실성과 향토성. 향토성. 자, 2번 평범한 소재에서 농촌의 풍경과 그 안에 담긴 민족. 민족 또 괜찮지만 또 다른 표현 없나요? 우리 민족들의 특징이 있잖아. 한. 하늘 끄끄나. 공동체였죠. 계속 우리는 공동체 생활, 농촌 공동체였잖아. 그래서 우리 민족 공동체라고 해도 되고 그냥 공동체라고 하고 끈끈함과 비도를 동시에 포착한 작품이다. 3번 이 시는 일면에서는 모닥불에 타 들어간 주변의 온갖 쓰레기. 사물. 이연에서는 사람과 동물들이 모닥불 주변에 모여 불을 쬐는 광경 묘사죠. 이게 뭐야? 뭔가 또 4번 쌤, 근데 쬐는이 맞아요. 쬐 이름이 맞아요. 쬐는이 맞아요. 쬐는 제이는 저거 아니야? 쬐는 문할모사. 그 다음에 이 4번은 희망. 평등함. 평등이야. 평등한 소중함. 또 하나된 평등한. 합의로. 아벨. 잠깐 합의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합의는 모두가 하나가 된다, 하나로 뭉친다는 뜻이라서 그건 일면이 맞아요. 5번 합일과 희망. 소중함. 농촌의 사물과 사람들이 어울려 동그라미 와. 조화 합일과 조화의 이미지로 쓰이기 어울려라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 써야 되죠. 6번 23년에서는 모닥불을 보며 할아버지의 슬픈 그 역사. 역사를 떠올리는 이것은 할아버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당시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환기시킨다. 7번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는 네, 그래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역사. 7번은 7번은 한자. 소속적, 향토적 한자라고? 아니 그 아까 뭐시인데 문장? 예, 문장. 아, 그거는 그 지위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쓰인 거지. 백성은 아까 얘기했잖아, 홍경아. 오픈하면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집착했던 게 언어라니까. 안경이 이상해졌어, 진짜. 그지? 숙제가 없잖아요. 네. 숙제가. 그다음에 8번은 찬코 소외된 존재들. 보잘것 없는 사물. 자, 9번. 대조된다. 대조되지만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상반되는 거지만 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상반되는 거. 필수적. 필수적?
그쵸? 이거 필수야 필수네.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아까 하나구나.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래요? 가치의 차이가 있다.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불평등한 발언이죠. 여기 일상적인 수업할 때 계속 했잖아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니, 많이 볼수 있어. 이연 말이야, 이연. 대립상. 그러니까요. 대립상 있잖아. 네. 그렇죠. 어휘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게 이 각 어휘들의 공통점, 각각 이게 대립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아. 거지. 하늘 아래 역할이 공통점하다. 비슷해요. 역할? 아니 이미지. 같다. 가치가 같다. 아, 가치가 같다? 표현적으로 다르지만 가치가 같다? 아, 본질적으로 그냥 평등이잖아요. 평등. 동등한 맞아요. 가치가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지 모두가. 에이 싱거워. 자, 농촌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라는 거야 다 같은. 그다음에 10번. 우리 민족의 현실이요. 암울함. 그쵸? 서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암울하고 슬픈 상황을 암시하고도 있죠. 안시. 암시죠? 이미 암시지 모닥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가족이 해체되고 그 역사, 그 비극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잖아. 그죠? 이제 13번 풀면 되나? 네, 13번으로 갑시다. 원래 13분 푸는 이해가 없었는데 13번 뱃속에 여운한 골족,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에 사는 친족들이라는 여운한 골족. 근데 이거 간결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간결한 건 아니에요. 네, 간결. 호흡은 길어. 나열했기 때문에 호흡이 길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은 꼭은 아니에요. 아이씨 하나 했는데 몇 명한테 우리 먹는 거야? 같이 해볼까요? 뒤에 너무 보기가 그냥 뻔한데. 보기가 너무 되는 아니 그냥 1, 2, 3, 4, 5번이 너무 뻔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4번. 공통점만 봐봐. 공통점.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뭔지를 찾으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통점 찾으려고. 공통점 1번 열거법 밑줄. 예 2번 농촌 공동체 살. 맞죠? 제재로 많이 쓰였고 약간 전통적인 걸 지향한다고 했지. 3번 현재 시제의 종결 맞아? 맞니? 모두 좀 맞냐고. 예, 다. 맞아요. 그럼 효과가 뭐지? 현재 시제? 생존감. 생존감. 4번 시간적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선을 전개하고 있다. 들려줘 백석의 모닥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인데 이 시는 맞니? 틀리니? 맞죠? 이 시 맞죠? 예. 명절날 아침부터 밤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5번 토속적 소재의 나열을 통해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 보면 여운한 골쪽이 1년하고 2연이 되어 있죠. 이것도 산문시죠. 이것도 공통점이지. 그렇죠? 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열거가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장면 제시 플러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제예요. 예 그러면서 장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장면 제시. 공통점이 이런 장면 제시, 묘사, 열거 하는 거. 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학 A에서 남은 게 뭐, 농무. 근데, 시간 조금 애매한데, 농무 책 있어요? 책? 그거 책 좀 펴보세요. 야경이 형이 쓴 거 아니에요? 거울이 네. 타자. 자, 교재. 없는 사람. 거의로 아니 얘들아. 너네 왜? 뭐라? 타는 거지? 우리 모르겠어 집에 있는 아니 보이스타닥이랑 다른 거고. 그건 시간인데 자, 농무 오늘 본문만 할 건데, 그럼 본문만 빨리 할 건데,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이 책 한 권을 다 풀어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문학 A가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는 수능 특강 저희 하고 우리 아니 눈치가 어떻게 도산 맞아. 근데 열심히. 도산 시키고 했잖아. 됐다. 기억이 안 나니? 아 전문 강의 삽을 싣고 그거였나?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했다고요? 도산 도산 시도 했지. 형시조하고 사설시조. 아 고인도 날 못 보고. 아 맞아 고인도 날 못 보고였다. 한수마 시 한수마. 도산 시비고 전체는 아니죠. 한수마 시 한수마. 전체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우리 알겠어 알겠어. 사실은 자, 없는 사람. 지금 책 없는 사람. 필기, 그럼 이거 필기. 자, 할 건데. 한숨 그게 심어. 문제 맞고 하나 주고 그거 없어. 자, 있어. 저요. 거기다가. 빨리 떼요. 오케이 전달. 이거 쌤 저번에 냈는데 그거 안 주시네. 냈는데. 맞다. 너는 쭉. 이따가 남아. 줄게. 이따가 사무실 줄게요. 일단 거기에다가 하고 공부하면서. 자, 이제 끝날 때까지 그렇죠? 농구 끝내버리겠습니다. 농구가 뭐지? 농사. 농사짓다 추는 춤. 농사. 자, 농민들이 추는 춤이야, 무. 춤 웃잔데. 언제 추지? 언제 추니? 문화 지을 때. 화날 때. 그 화날 때 막 춤을 추면서 추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했던 거 있어. 어딨어, 옛날에. 화날 때 맞는 것 같아요. 화의 승화를 막 불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원래는 기뻐서 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역설 해가지고 방어 해가지고 원래는 막걸리 먹으면 농악대 맞지, 농악대. 예? 농악대 못 봤어요? 꽹과리 치면서. 아 머리에 이거 달고 이거. 그렇지, 아 그렇지. 헤드뱅이는 알아. 자, 그러면 우리 농무 본문만 왜냐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설도 사실주의 소설이 있듯이 시도 사실주의 시가 있어. 그렇게 기억이 리얼리즘 기억나지? 예. 사실주의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현실 비판. 사실주의는 현실을 그대로 사실에 가깝게 보여주는 거거든. 보여주기. 자, 그걸 뭐라고 하지? 묘사. 제 구성. 제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재현. 거의 너무 아니야. 가깝게 제인식. 제 아니야, 보여주는 거. 잠깐만. 제시. 보여주는 아 제시. 제시가 제시는 어이잖아. 어이제요. 구성. 제현. 현이죠. 아 제가 현이라 했잖아요. 아 제가 처음 말했는데. 그냥 못 들으신 거로 해. 미안해. 제가 알았어. 진짜 아니 반응 게 아픈 건 아니에요. 반응. 현실의 재현인데 그러면 현실을 재현하는 이유가 있겠지. 현실을 그죠? 현실을 재현하다 보면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가 드러나죠. 그쵸? 문학은 결핍을 모티프로 창작된단 말이야. 대부분 결핍. 모순과 부조리가 드러나. 그대로 팩트에 가깝게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주의시의 목표가 지향이 그 현실에 대한 비판. 그러면 황망근도 현실이에요. 현실 소설. 근데 사실 소설. 황망근은 그 구성 자체가 풍자 소설에 가까워요. 그런데 표현상
사실주의 소설에 들어가지는 않아. 근데 그쪽 사실에 정말 가깝게 표현한 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만세정. 만세정 같은 거. 자, 현실 비판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이 뭐야? 현실에 참여한다.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있다. 현실 고발적이다. 사실주의시다. 네, 분모. 자, 그러면 비판의 대상. 그 당시 현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배경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배경은 1970년대예요. 자, 1930년대가 일제히 발악이 크게 달했을 때라면 70년대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오퍼. J-Par. 자, 정치적으로는 한국사. 제가 합니다. 박정희. 자, 하나운동. 박정희가 선포한 게 뭐였죠? 유신원. 유신이지. 유신은 어떤 거지? 이제 대통령. 그 내가 신이다. 기본권을 뺏어요. 그렇죠.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선거권이 박탈된 거죠. 그러니까 독재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 레벨의 독재를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이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태에서 거지 국가인 상태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 나라잖아. 4.19 혁명. 그런 나라에서 그런 유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니? 아니요. 없었겠죠. 그럼 박정희는 강력한 명분이 필요해. 대의명분. 내가 이런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명분이 필요해. 그게 뭐였지? 경제 계속 성장. 그렇죠. 경제 먹고 살아야 돼. 두 가지. 안보하고 경제예요. 맞아. 안보, 북한, 빨갱이들이 쳐들어와. 간첩이 땅굴 파고 있어. 그거. 또 하나. 경제에 폭발 뭐 그거. 먹고 살아야지 민주주의도 있는 거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반드시 급속한을 붙여줘야 돼. 산업화, 도시화가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화가 뭐예요? 도시화. 이게 왜냐면 이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나 작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산업화, 도시화 그러잖아. 우리가 도시화 배웠을 거 아니야.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도시화 뭐예요? 통합사 2등. 응? 2등. 그거가 그 인구수 해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시가 개발. 도시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면 도시가 많아지면 뭐가 없어지지? 상대적으로 시골, 농촌이 시골. 망하는 거죠. 그렇죠? 농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 도시로. 이촌 향도 현상이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70년대 때 그 도시화가 산업화가 어느 지역에 집중됐지?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박정희.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었죠. 그 당시. 지금도 900만인데 그때 3천만 명밖에 안 됐는데 1000만이면은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인구 밀도예요. 그게.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일어났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죠. 인지 부조. 집값 폭등. 집값 폭등. 제일 많이 오른 곳이 2000배. 2000배. 한강 이남. 압구정. 강남. 반포도 마찬가지. 200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아, 저기 사재기한 새끼들. 자, 뭐냐면 그러면서 도시는 그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그쵸?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들. 그 다음에 건물주들, 땅주인들. 건물주. 자, 그런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빈민으로 전락된 거지. 빈민으로. 농촌은 어떻게 됐을까? 농촌은 망했어요. 망했지. 폭망했어.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배웠나? 네. 뭔데? 기는 거죠. 그렇지. 비는 거야. 그래? 너희 같은 애들이 농촌 다 떠나. 농사 안 지어. 그리고 서울에 와서 뭐 하지? 다 이제 서울에 와서 노가다. 삼성의 노예. 그리고
삼성의 노예면 그건 잘 풀린 거고. 그런 애들 시골에 거의 없었어. 오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일용직, 노가다. 노가다, 공장, 노가다. 다 그런 거밖에 99%였어요. 삼성의 노예? 그거는 그 시도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농촌은 망해버려. 망해요. 폭망하지. 자,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 시기에 한 농민이, 시적 화자가 농민입니다. 피를 토하면서, 심정은 피를 토하는데 행위는 춤을 추는 거죠. 단어. 표출. 그럼 조물분의 이거 쓴 사람은 표출이야. 이거 쓴 사람은 도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지. 시적 화자는 누구로 가야 될까요? 우리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그렇죠. 대표. 들어왔다. 우리니까 원 오브 농민들이겠지. 농민 중에. 그러니까 신경림 씨는 도시에 신경림 씨는 시인이죠. 시인. 도시에 있는 서울에 씨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짜 흉내를 낸 거냐 아니면 진짜냐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본질과 멀어진 질문을 하니까 아니 이게 본질 아니에요? 도시 사람이면 레전드. 아 근데 진짜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 저런 시를 썼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 기반하는 아니 서울에 살았으니까 시를 쓰는 거지. 여기 여기 다 도시화로 좁혀되는 거지. 강남 술시 내려. 잠깐만요. 시인이 시골에 살든 서울에 살든 여기서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근데 시인이 뭐냐면 너무 신경림 시인이 농촌의 공동화 현상과 농민들의 울분에 공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진짜 찐 공감인지 아니면 찐 공감이야. 찐 공감이 야, 아니죠. 네. 보여주기. 이게 해석에 따라 약간- 부모님이 농촌에 살아. 엄마를 꺼내. 어이없는 거야? 그래서 시 화자는 자 뭐라고 했어? 시인의 뭐라고 했지? 대인. 대리인이라고 했잖아. 허구적 대리인이에요. 서울에 살고 시인이 시골에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시 화자는 지금 농민이야. 우리라고 나와 있잖아. 우리. 있지? 그러니까 농촌이 공동화되고 있는데 울분을 표출하고 있는 농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지금 벌써 시인이 서울의 사람 그거 자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시의 화자 안으로 몰입하셔야 돼요. 화자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지. 도시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니까 이런 거. 공감이 전혀 안 되잖아, 그치? 돼요? 되죠. 자, 볼게요.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되게 잘해. 공감 되게 잘해. 예. 그렇대요. 동화 중요한 막이 내렸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거는 지금 농악대가 한판 공연을 끝낸 거야. 그럼 이 농악대가 언제 공연을 하냐고. 이거 주수할 때. 응? 주수할 때. 추수할 때. 그거 얘기하려고 해. 야 역시 윤우진. 그래서 기다려 제발. 역시 이게 뭐가 급해? 기다려.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준이가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요. 이제 학원문 닫고 나가고 진짜. 아, 진심이 닫으시는. 이윤 낫다. 이윤 낫다. 이윤 제가 닫아요. 내가 그랬잖아. 학원문 열고 들어오고 학원문 닫고 나가는 애 중에 그해 대학 원하는 대학 못 가는 애. 야 근데 내가 대학교에 소문냈잖아. 맨날 윤우준 6시에 학원 와가지고 12시에 가는 거야. 와 역시 이윤. 아니 세워? 자, 따르다. 막이 내렸다. 이거는 무대의 막 공연. 서원아, 예. 끝났다. 농촌 경제. 헌폐화. 자, 이렇게 19번 두 개의 의미를 중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지? 중의법이라고 했죠. 이 시는 중의법이 여러 개 쓰였어요. 여러 군데.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자, 설문대. 여기서 농악대가 공연을 했던 거야.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자, 텅 빈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공간적인 배경이 이동하거든. 텅 빈 운동장 네모쳐. 텅 빈 운동장도 두 가지 의미죠. 텅 빈 농촌. 전에 운동장 여기서 무대를 꾸몄던 거야. 그러니까 텅 빈 객석. 사람들이 돌아간 거죠. 두 번째 농촌에 아까 얘기했던 거 공동화. 자, 농촌의 공동화. 그 이유는 이촌 현상이야. 이촌 향도. 이촌 향도의 원인은 산업화죠. 산업화. 자, 그렇게 해서 요 텅 빈 객석과 이 농촌의 공동화. 결국은 이 2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중의법이 많이 쓰였어.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도 뭘까? 중의법이야. 분도. 가장 그렇지. 분장의 분. 또 하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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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중의법이죠. 저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 네모치세요. 공간에 이동. 운동장에서 소주집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공연 끝나고 뭐 해요? 애프터 하지. 여기도 동아리 무슨 활동하고 애프터 하잖아. 애프터를 꼭 하지? 이거요? 애프터를 하는데 애프터라고 쓰지 말고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어. 이 사람들. 현실에 무슨 답답함 뜻이야? 대한 매개체. 그쵸. 답답함 해소의 매개체인데 해소가 안 되지. 밑줄 쩍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이 시 특징 중에 하나가 시적 화제 정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당시 농촌 현실,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냥 끈거리를 앞장세워 장거리, 자 공간적 배경의 이동, 장거리 네모쳐 장거리로 나서면 이제 소주 한잔하고 얼큰하게 취해서 장거리로 나왔어. 그런데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따라붙어서 악을 쓰는 게 쪼무레기들 뿐이야. 이유가 뭘까?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다 간 거죠. 어렸어요. 그쵸? 이천향도 현상을 보여주는. 자, 처녀애들은, 그러니까 장거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쪼무레기 아니면 처녀예요. 이게 바로 이천향도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집 단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 되는구나. 왜 철없이라고 했을까요? 농민의 애환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어리다는 걸 보여주고. 근데 왜 천양만 남아있어요? 얘네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왜? 아니, 잠깐만. 아니. 처녀들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지. 근데 많이 갔는데 농사를 지을 때 보통 여자가 남자들이 짓지 더 않아? 많이 진짜 같이 짓지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남아 있었겠죠. 기름집 단백을 붙어서 철없이 쓰고, 그러니까 이 농악대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기름집 간벽 위에 물질의 풍요로움이 기름집 간벽 위에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이 기름집이 뭐냐면 장거리 물질적 풍요라고 써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지우세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우시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야? 공간적 배경이 어디지 지금? 장거리. 장거리잖아. 장거리에 보니까 야외잖아. 보름달이 떠 있는 거지. 보름달은 맑아. 어떤 녀석은 혹시 철없이 농악의 진정한 의미가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행위에 대해서 서로 즐기면서 그리고 자축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런 의미를 망각하고 그냥 철없이 킬킬댄다 보면서 제 한국과 뭐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농업대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게 현재 상실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보름달이야.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까지 슬러시 표시. 걱정이하고 임꺽정. 그치? 걱정이하고 걱정이의 부하 나오는데 얘네가 나오면서 대꾸법인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울부짖고 해야 되지만 벌써 역사 속 인물, 역사 속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사 속 인물을 인용하죠. 따왔어. 차용이라고 해도 돼. 빌려왔어. 네. 의도가 있겠죠. 임꺽정하고 서림이는 얘네가 직업이 뭐야? 얘네가 하는 일이 뭐였지? 농민인데 단지 농민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저항하는 농민. 그렇지. 그렇죠. 저항하는 농민이지. 저항하는 농민. 농민 의적이라고. 의적이 되었지. 근데 왜 농민이 저항까지 하냐는 거야. 농사 짓기도 바쁜데 왜 의적이 됐냐는 거죠. 그죠? 힘들어서. 그쵸? 생계 유지가 힘든 거죠. 고달픈 그래서 농민 의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왜 신경림 시인이 이 역사 속 인물을 이 시점에서 등장시켰냐는 거지.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렇지. 그렇죠. 조선 후기의 농촌 현실이나 의적이 이런 공개할 정도로 그렇게 피폐하고 황폐화됐었다는 얘기지. 그때 농촌이, 조선 후기 농촌이 거의 폭망이 아니라 패망 직전이었는데 조선 후기 때의 그 농촌의 현실이나 지금 현재 70년대 1970년대 농촌의 현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크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메타포, 은유야, 은유. 얘네를 등장시킨 건 지금도 저래, 똑같아라는 은유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지? 역사적 은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를 끌고 와서 지금 현실이 그때야, 똑같아. 나아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알레고리, 비유는 일종의 알레고리잖아.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하고자 하는 상황이 안 좋다. 농민들의 피폐한 삶은 나아지지 않아. 역사적으로 계속 ing 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잖아. 50년대도 그랬잖아. 60년대도 그렇잖아. 70년대도 80년대도 90년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이렇게 은유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은유한 거예요. 자, 이까지 산구석이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밑줄 쫙 쳐봐. 여기에 나타난 정서는 뭘까요?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체념이지. 자, 지금 원통하다, 그 다음에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소용이 없다. 서리법을 통해서 시초가자의 정서를 제시했지.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음 부분은 농구가 나오는 부분이라 좀 중요해서 이거는 최대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여기까지 끊어주고 이거 그대로 갖고 오시고요. 책을 갖고 오시고요. 네, 책 갖고 오시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책이 끝나 있어야지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고생하셨고요. 나 미술에 올 거. 미술에 올 거. 동작이 그냥 뭔가 재밌어 보이고. 쟤는 좋겠으면 왜 내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대학교 가서